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그간 미 대선이란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 대주주 양도세 과세 부분과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 등 각종 악재 속에서 거의 한 달 반 이상 크게 조정을 받고 힘없이 고통을 많이 주었는데, 그래도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을 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일 바이든 관련주로 불리는 친환경 섹터가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그나마 오늘 많이 복구가 돼서 많은 분들이 피해 없이 잘 빠져나오셨거나 물량을 줄여서 대응을 하셨으면 다행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참 오랫동안 시장을 경험하고 그냥 이 주식시장 안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항상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즉, 모든 사람이 떨고 두렵고 악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오히려 해소가 되면 또 엄청난 호재로 또 작용을 합니다. 엄청난 호재로. 그러니까 불확실성, 즉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서도 불확실성이라는 악재가 제거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력한 반등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아니 이번 주는 이러한 상승을 즐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 시간 지금 현재도 나스닥 선물이 2%대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다시금 1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쩌면 앞으로 있을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리고 오늘 밤에 있을 FOMC 의사락 공개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전일 미국 대선 결과가 조 바이든 후보로 기울어지면서 트럼프의 불복 이슈가 있더라도 시장은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장중에 4.5%까지 대폭 상승을 하면서 하방 없이 상방으로만 완전히 쏠림이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제 시장은 이 대선에 대한 이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 트럼프의 불복 이슈가 있더라도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은 모습은 예상은 했는데, 이게 이제 뭔가 판세를 바꾸고 그럴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시장은 돈이 지배하기 때문에 돈이 가리키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기술적 흐름상에서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일 때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추세대 상단을 돌파를 하고 항상 오버슈팅을 하면 그 이후에 급락이 많이 또 나와요. 지금은 시장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추세대 상단을 다시 트라이하는 모습을 보이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또 시장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 보면 대단한 수급이 나왔어요. 외국인이 기관을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2조대 매수를 역대급으로 들어오면서 아주 역대급의 수급이 시장에 출현을 하게 됩니다. 기간 또한 양시장 6천억 가량 순매수 속에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웬만한 종목은 전부 다 우상향 하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 이제 그간 많이 눌렸던 2차전지도 큰 폭의 흐름이 나왔고, 또 어제 박살났던 조 바이든 관련 종목들, 친환경 종목들이 기사 회생하면서 전일 하락분을 상당 부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럴 때는 일부 청산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결국 이제 바이든으로 가게 되면 이 막대한 이 투자에 대한 계획이 앞으로 나오겠죠. 그거는 내년에 이제 진행이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바이든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장이 트럼프의 이 불복과 함께 더 떨어져서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만 나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초가부터 갭을 크게 들어가지고 사실 장전 매수도 먹히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매수세가 쏠리면서 강하게
간 모습이었고요. 다시금 추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정비해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보면 대형주를 완전 싹쓸이 하듯이 쓸어가면서 삼전이 3%대, SK하이닉스도 어제 오늘도 강세,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 밖에 2차전지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7%대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이 시총상위 이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러면서 지수가 우상향을 강하게 해줬다라는 점은 뭐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의 매도가 상당히 많았죠. 이 부분도 저는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스마트해졌고 하락할 때 그 물량을 받아서 고가의 매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잘한 매매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일 상승했던 5주는 하락 마감을 좀 했는데 그래도 하락은 제한적인 모습은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간에 이쪽 섹터에 대한 뭐 추후에 반전의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눌리면 하단에서 다시 주워 담아도 될 섹터니까요. 반면 테마식으로 올라온 뭐 유니언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쪽 타격이 심각하죠. 뭐 실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경협주 뭐 이쪽은 회복이 안 되면서 좀 끝이 났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시장의 좀 차이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의 주도주는 뭘까요, 여러분? 뭐니뭐니 해도 최근에 가장 강력한 테마는 신규 상장 섹터입니다. 그러나 많이 올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대장주 박셀바이오가 지금 정지 상태에 있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정지가 끝나고 시초가부터 엄청나게 크게 갭을 띄워서 한번 해먹고 여기서 폭락이 나온다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모든 신규 상장주는 그날로 박살이 날 가능성이 매우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신규 상장 섹터에서 열심히 매매를 했고요. 뭐 이오플러스 위주로 그리고 앞타바이오, 앞타 뭐 사이언스 이쪽 두 종목 가지고 오늘 매매를 좀 많이 했었는데 내일부터는 안 볼 생각입니다. 네, 조정을 좀 기다리면서 이쪽 섹터를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이자 11월 백신 이슈는 여전하다. 그래서 제일약품은 계속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라겠고요. 가상화폐 관련해서 페이팔 이슈가 지속되는 중인데 오늘 같은 경우 그 비트코인도 2.8% 정도 올라가면서 업비트도 네,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업비트라네. 우리 기술 투자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 13%대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일 이제 종가 베팅을 해서 뭐 오늘 추가 매수까지 해가지고 급등할 때 못 팔고 한 7, 8%대 팔았었는데 오후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게 슈팅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내일 고점에 추격 매수는 지금부터는 자제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시장 종목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종합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보면 상승 종목 수가 1100개에 육박하고 코스피 쪽도 700개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요. 거기에 수급은 외국인이 코스피를 1조 1000억 그리고 코스닥을 2000억 선물을 거의 8000억을 주워 담으면서 엄청나게 또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의 힘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관계 자금이 들어왔는데 어제부터 단기 슈팅을 끌어올리는 거는 금융투자 쪽에서 굉장히 시장에 단기 슈팅을 끌어올린다라고 봅니다. 금융투자는 항상 단기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금투의 공격적인 매도가 나올 때는 시장이 한번 흔들릴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수급을 보실 때 금투가 오늘은 본격적으로 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이 좀 밀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1130원을 이탈하면서 또
굉장히 또 외국인들에게는 우호적인 시장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국내 투심을 계속 끌어올리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오늘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기타 IT 섹터를 사서 끌어올린 거는 아무래도 조 바이든이 되면 이 국제 정세가 조금 더 한국 쪽에 유리하게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일부 시장에 반영이 됐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오늘 IT 섹터를 강하게 끌어올린 하나의 요인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시장을 해외 증시 오늘은 좀 같이 보죠. 자, 해외 증시를 보면 이때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선을 하나 그어볼까요? 그러니까 추세대를 여기서 만들어 보죠. 이렇게 추세를 만들다가 추세를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서 하방 슈팅 맞고 떨어지는 이런 구간들, 그 다음에 이 나스닥에 오랫동안에 이어졌던 이 추세대를 이탈하고 여기에서 이제 쌍봉을 만들었던 자리,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이 2%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2%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되면 또 나스닥도 여기서 2% 정도 더 들어 올리겠죠. 이제 쓰리봉으로 될지 아니면 여기를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올지 이 부분이 아직은 저는 미지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자리에서 파동을 저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파동을 파동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왔을 때는 시장을 경계를 하면서 방향 설정을 어디로 가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도 이틀 연속으로 지금 큰 폭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나스닥은 국내 증시보다 다르게 좀 더 견조하죠. 아직까지는 정배열을 유지한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3봉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여기에서 진짜 헤드앤숄더가 나오는지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모든 게 정배열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기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도 될 것 같고요. 다우산업은 아직 복구가 안 됐죠. 다우산업도 아직 넘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이고 중국 증시 상해도 올라왔는데 여전히 이 하락 추세선 안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돌파하고 올라가야 우리나라 시장도 신고가를 치면서 마구잡이로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요. 또 여기서 일단은 직전 고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위해선 삼성전자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이 위로 가면 또 한 번의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의 경우 이번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 하락의 추세선을 만들어 놓은 상태죠. 하락의 추세선을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이 박스권에 놓여져 있는데 이거를 뚫을 수도 있습니다. 이 뚫는 모습이 이제 오버슈팅을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신고가를 모습을 보일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다시금 트라이도 하겠지만 이 위 구간에서는 항상 주의를 지금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박스권과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이평선의 기울기가 꺾여져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이 이평선도 쌍바닥을 그려야 돼요. 이평선들 또한
하나의 쌍바닥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여기서 지지받는 거를 정확히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그러니까 올라와서 제가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거치고 올라가야 이게 다시 올라가는 네, 건실한 조정과 건실한 상승의 모습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네, 시장에는 더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조건 다 올라버리면 뭐 좋긴 하겠지만 네, 그만큼 휴유증도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삼성전자 오늘 굉장히 강했죠. 삼성전자의 4천억 거의 뭐 양 주체에서 5,300억 정도 돈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삼성전자 62,000원 돌파 여부가 코스피의 상승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오늘 삼성 SDI가 신고가 근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내일 신고가를 경신하던지 신고가를 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삼성전 SDI가 이제 시장 주도주로 전환하면서 신고가 치고 더 가는지 내일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신고가 칠 때 우량주 같은 경우는 매매를 접근해도 돼요. 오늘 이제 금호석유를 공략을 뭐 하려고 사인도 드리고 있었는데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자리를 뚫으면 네, 시세가 나오고 이제 여기서는 먹을 폭이 분명히 생깁니다. 오늘 또 들어간 종목이 시젠이라는 종목을 좀 매수해서 일부 이제 차익을 하고 네, 나머지는 들고 가는데요. 시젠도 실적 이슈가 남아 있어서 굉장히 높은 구간이지만 네, 신고가를 치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즉 마지막 오버슈팅의 자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차트의 구도를 여러 개 보시고 가시면 좋아요. 한진칼의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버슈팅을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오버슈팅을 만들어주는 이거는 이제 코로나에 의한 하락이었지만 결국은 오버슈팅을 하는 뭐 시젠도 마찬가지로 봐야 돼요. 그냥 워낙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 슈팅 구간까지는 열어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오늘 뭐 바이오니아 호실적 발표가 나왔죠. 호실적 발표 나오면서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랩지노믹스라는 종목도 시가총액이 3,500억인데 얘도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 발표 이슈가 맞물리면서 일정 부분 한번 큰 폭의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못해도 이런 종목도 깨졌기 때문에 이 추세에 대한 부분에서의 반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종목들 여전히 관심권에서 넣고 봐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은 단기 상승 목표치를 다 채운 것 같습니다. 이 위에까지 올라가면 얘도 매도. 한국가스공사 굉장히 좋죠. 한국가스공사 얘도 주도주급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계속 끌고 갈 종목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최근 신규 상장 섹터 종목들을 대형주 하나 더 보면 얼마 전에 CJ 대한통운이 네이버와 업무 협약을 하면서 급락을 한번 맞았었는데 여전히 이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의 이슈는 없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 실적을 겸비한 회사입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세가 견조해요. 추세가 견조한 상태에서 이번에 급락, 3분봉 급락이 나와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저가 메리트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 YG 엔터사들도 굉장히 지금 방향이 좋아요. 오늘 빅히트 공모가가 13만원대인데 13만원 근처에서 바닥을 잡고 오늘 10%대 상승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빅히트를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네, 좀 있으면 또 한 번에 이 물량이 더 나오기 때문에 빅히트를 볼 생각은 일도 없는데, YG엔터라든지 중국분들이 다시 눌려서 반등을 시작을 합니다. 엔터사 중에서는 SM은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있어서 크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JYP는 좀 많이 올랐네요. JYP는 트와이스 뿐이 없어서. 근데 YG엔터는 빅뱅이 곧 컴백을 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블랙핑크가 가장 핫합니다. 여자 아이돌 중에 전세계 탑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블랙핑크의 파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쪽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최근에 아이큐어를 하락할 때 매집을 했었습니다.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 있고요. 이때부터 진행이 돼서 계속 떨어지면 사서 팔고, 이번에도 사서 팔고, 사서 팔고. IQ라는 종목을 이제 물량이 적기 때문에 언급을 잘 안 했는데요. 한 번씩은 하는데, SV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대박 종목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대박 종목이라고 여러 번 매매를 했는데, 이 모멘텀을 가지고 세력이 매집을 했고요. 횡보를 한 다음에 다시 물량을 걷어가면 대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아이큐어도 지금 임상 변해폐질에 대한 임상의 이슈가 남아있죠. 이 상태로 계속 횡보를 해준다면, 그리고 그간 시장에 우려가 됐던 이 전환사채 오버액 이슈가 마무리가 돼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런 구간에서 바닥만 지켜주면 이 박스를 돌파하는 그 어느 시점에는 초급등을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전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전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드리고요. 또 이런 하단에 오면 매집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단 한 번도 이 종목에서는 손실이 난 적은 없었던 종목 같아요. 단 한 번도. 그래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 나중에 이 종목이 떨어지면 한번 차츰 보시고요. 네. 자, 무리기술 투자. 지속적으로 언급 드렸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위치가 좋은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오늘 시장을 뚫으면서 좀 올라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팔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매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 앞쪽에서 조금 위에서 잡긴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 여기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더 해서 여기서 팔아서 저는 굉장히 잘 팔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제 확인해 보니까 비트코인이 또 급등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아, 그 파동을 못 먹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비덴트도 마찬가지죠. 비덴트도 그 매각 이슈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의 흐름 안에서 언젠가는 이걸 돌파하는 모습이, 이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 돌파를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멘텀이 있는 이쪽 그 비썸 우리기술 투자 계속 봐야 되고요. 대주산업 눌리면 네, 매수 기회로 보여집니다. 아직도 뭐 세종시 이슈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조만간 나오겠죠.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얘네들이에요. 박셀바이오.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랐죠. 또 오늘 피플바이오 상한가 들어갔죠. 위드텍 상한가 들어갔죠. 그다음 바이브 컴퍼니, 저는 사실 이거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상한가 들어갔죠. 앞타머 사이언스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셀레믹스가 상한가 들어갔다가 종가에 밀려버렸고요. 얘는 신고가 상한가가 아니어서 그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오플로우 안 그래도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도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종가에 돌파를 시켰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매매를 했어요. 여러 번 매매를 여기서 들어가서 팔고, 여기서 들어가서 팔고, 여기서 들어가서 팔고, 여기서 들어가서 팔고. 그러니까 매매는 이 안에서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에 다른 거 종목 찾다가 보니까는 급등을 해서 마지막에 못 산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관찰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얘를 못 봤고, 사실 얘의 돌파만 봤지 나머지는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최바닥에서 얘만 하더라도 3배가 올랐죠. 확셀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 내일 10만원을 트라이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0만원이 얘가 간다 라고 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5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5배가 올라가는 종목의 최후는 뭐다? 위에서 장대양봉이다. 이 가능성을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상한가를 가면 그 다음에 이게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는 접근 금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그때 이런 구간에서 낙주 매매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는 시장의 중심주였어요. 시장의 중심주였고 이런 구간에서 엄청난 매집을 해가지고 지금 급등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도 5천억이네 돈이. 그럼 이런 데까지 떨어지면 그때 보면 돼요. 위에서 물리면 답도 없습니다. 얘 종목이 올라갈 때 그런 말 드렸죠. 아, 신라젠의 향기가 가득하다. 내용도 비슷하다. 이 종목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는 다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다분해요. 뭐 다른 종목도 셀레믹스 무슨 이슈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신규 상장 테마가 붙어서 정신없이 가요. 센코도 2연상, 뭐 위드텍도 2연상.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시장이 혼돈 속에 빠져 있을 때 틈새를 파고드는 테마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아주 IB 투자는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조금 더 위에서 팔았으면 좋은데 좀 낮게 팔았고요. 이런 구간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슈팅 나올 것 같고, 코리아나나 이츠한불 이것도 주말 가까울 때 이제 슈팅이 한번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이슈가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잘 지켜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제일약품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제일약품도 얼마 안 남아서 흔히 말하는 이 삼각수렴을 하다가 빵 칠 때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다가 또 떨어질 때도 많아요. 떨어질 때도. 근데 잘 지켜보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간다 싶을 때 접근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SDI가 올라가면서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동국 RNS가 있는데요. 저희는 오전에 이제 희젠 뭐 이렇게 동국 RNS도 오전에 좀 들어가서 좀 강하게 칠 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 음봉에 매도를 했어요. 아, 올라가네, 뭐지, 밀어버리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탄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형지 엘리트는 약간 얻어 걸린 기분이 있는데 오늘 중국에서 이제 출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아가방 컴퍼니가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테마가 생겼고 제로투세븐이라든지 함께 올라갔었죠. 제로투세븐, 토박스 코리아, 그리고 부상 형지 엘리트, 교복, 형지 엘리트 이렇게 함께 올랐고요. 저는 형지 엘리트를 매수를 했어요. 저는 형지 엘리트를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유바이오로직스도 흐름이 나쁘지 않죠. CMO 관련된 종목인데
얘도 이제 내일 잘 봐야 되겠다. 갭이네요.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네 내일. 시간 외 3%. 거래량 최고 23,300원. 저항대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 저항대가 있네. 이 저항대가 깨지면 얘도 급등각이네요. 유바이오로직스도 여기가 깨지면 급등각이 이제 나올 구간인 것 같습니다. 내일 잘 보고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지 시가격 매매는 그런 걸 확인해야 되니까. 유나이티드 제약도 굉장히 좀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21선 저항에 있지만 여기를 또 돌파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그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나오는 구간이에요. 즉 고양이가 위에서 툭 떨어져서 반등하는 그런 데드캣 바운스가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머지않았기 때문에 얘도 관심 가져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